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신가요?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고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하신가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퇴행성이라는 말 그대로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질환으로 55세 이상 10명 중 8명, 75세 이상의 거의 대부분이 무릎 관절염 환자입니다. 치료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릎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평생 우리 몸을 이고 다니는 무릎은 나이가 들수록 고장이 잘 나는 부위인데요. 무릎 연골은 쓰면 쓸수록 닳고, 특히 나쁜 자세는 무릎이 고장나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일단 무릎 관절염이 발생했다면 무릎은 강철에서 깨지기 쉬운 유리 상태가 된 것과 같아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무릎에 물이 차고 연골이 빠른 속도로 닳아버릴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사진은 10개월 만에 무릎이 완전히 닳아버려 통증 때문에 저를 찾아온 환자의 엑스레이입니다. 그럼 어떤 자세가 무릎에 스트레스를 덜 주고 살릴까요?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무릎 꿇는 자세, 바닥에 앉는 양반 자세, 너무 긴 시간을 서서 일하는 경우 무릎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관절염이 발생했다면 바닥 생활을 청산하고 의자와 침대를 사용하는 입식으로 바꾸길 추천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벽에 기대서 다리를 펴고 앉고 한쪽 무릎을 번갈아 세우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도 통증이 있거나 무릎에 물이 차는 관절염 급성기에는 무릎 보호대를 하고 걸을 때 지팡이를 이용해 무릎에 부담이 덜하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자세나 동작별로 어느 정도 무릎에 부하를 주는지를 보면요. 걷기는 무릎 관절에 걸리는 힘이 체중의 3배, 계단은 오를 때 3.8배, 내려올 때 4.3배의 힘이 더 들어갑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면 계단 내려오는 건 피해주세요. 또한 스쿼트는 약 5, 6배, 뛸 때는 7배의 힘이 무릎 관절에 실리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관절염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나는 걷는 운동을 하루에 10,000보나 하는데 왜 무릎에 관절염이 걸렸냐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걷는 운동은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으로 전신 건강을 관리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걷지 못하는 삶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걷기 자체가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으며 관절염으로 통증이 있는데도 무릎 운동이라고 착각하고 계속하다가는 무릎을 더 망가뜨리게 됩니다. 무릎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 재활치료입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 여러분, 관절염 있어도 기본적인 신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체 운동을 가능하게 하려고 무릎 관절염 치료를 하고 관리하는 거니까요. 대신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재활치료를 하면서 추후 통증이 호전되면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올려야 하는데요. 수영 등의 물속 운동은 무릎에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주는 운동입니다. 무릎의 상태가 좋아지게 되면 자전거로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후 러닝머신에서 걷기 등을 시행하고 계단 오르내리기, 달리기 등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면 됩니다. 더 좋아진다면 가벼운 둘레길 정도의 등산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 횟수는 7-3-3을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만약 운동 후 2시간까지 통증이 지속된다면 운동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통증이 없다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이상의 적응기를 가지고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세요. 그리고 자전거 타실 때에는 꼭 안장을 높여서 무릎이 최대한 펴지게 하세요. 아니면 무릎 나갈 수 있어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 치료의 핵심. 2번째, 무릎 튼튼하게 만드는 재활치료를 적극 받아라. 무릎 주위 근육들은 신체 활동 시 무릎을 움직이게 하는 동시에 안정성을 유지하고 무릎에 걸리는 하중을 분산시키게 되는데요. 무릎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무릎 스트레스가 평상시 주위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내 무릎의 튼튼함보다 과하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아프다 보니까 당연히 무릎 사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때문에 다리 근력이 약해지죠. 이것은 보행 및 활동 시에 무릎 부하를 증가시켜 관절염을 또 악화시키죠. 반드시 재활운동 치료를 통해 무릎 근력과 관절 기능을 향상시켜야 향후 관절의 손상을 줄이고 관절염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리 근력을 키워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했는데요. 무릎에 좋은 근육은 어디이고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물론 골반부터 모든 다리의 근육이 무릎 건강에 중요합니다만 모든 근육을 훈련하는 것은 바쁜 현대인에게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3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퀴가 없는 이런 등받이 의자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종아리 쪽 근육인 비복근을 강화하는 뒤꿈치 들기 운동인데요. 의자 앞에 서서 발 뒤꿈치를 들고 5에서 10초 유지합니다.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2발로 하다가 괜찮으면 1발로 하고 균형이 잡힌다면 의자 잡지 말고 맨손으로 하세요. 두 번째는 무릎 건강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 할 수 있는 대퇴사두근입니다.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근육으로 대퇴사두근이 약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무릎이 움직일 때 불안정해지고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커져 무릎 관절이 손상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면 걷거나 움직일 때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를 대퇴사두근이 나누어 감당하면서 무릎 관절의 손상을 예방하는데요.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릎 주위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튼튼해야 합니다. 자, 의자에 등을 바짝 붙이고 앉으세요. 2 다리를 나란히 뻗은 후 한쪽 다리를 반대쪽 발목 위에 올리고 아래 다리에 무릎을 쫙 펴주세요.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하세요. 무릎 위 대퇴 근육에 뻐근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무릎 건강에 좋은 3번째 근육은 엉덩뼈 바깥쪽에 있는 중둔근인데요. 의자 앞에 혹은 의자를 잡고 서서 한 다리를 땅바닥에서 떼고 옆 뒤쪽 방향으로 최대한 뻗습니다. 골반 옆쪽에 뻐근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5초에서 10초가량 유지하세요. 지금 배운 운동은 가장 기초적인 무릎 운동으로 열심히 하는데도 왜 안 좋아지냐?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개인의 관절염 정도, 신체 조건, 연령, 성별, 부상당한 이력에 따라 더욱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더욱 체계적이고 맞춤형 재활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관리와 재활치료사와 함께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퇴행성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한 핵심 3번째, 연골보호주사와 재생치료인데요.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흔히 맞는 주사에는 소염주사, 연골주사, 증식치료, 콜라겐 주사 등이 있습니다. 연골주사는 소염, 진통, 윤활작용, 연골분해 억제에 효과가 있는데요. 하이알유론산이나 폴리뉴클로오티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연골주사는 관절 안에 투여하면 윤활 및 완충 기능을 회복해줍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오일 같은 윤활유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폴리뉴클로오티드가 하이알유론산보다 점성이 3배에서 5배 정도 더 좋아서 더 좋은 윤활유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주 맞아도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 걱정 마세요. 비맥이라고 부르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서 최근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줄기세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연골이 재생되어 다시 두꺼워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망가진 연골은 재생되지 않으며 관절염증을 조절해서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연골 주사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